안녕하세요. 건강을 주제로 다양한 정보와 팁을 제공하는 채널 100세 지침서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 채널에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 영양, 운동, 건강한 심리 등 건강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면역이란 우리 몸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균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 시스템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과 후천적으로 얻는 것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낮아지면 병원균이 몸으로 들어왔을 때 막지 못해 병으로 이어지기 쉽고, 병이 생긴 후에도 병원균 활동을 억제하는 힘이 약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내용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과 같이 기온 차이가 심한 시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됐다는 것은 몸이 약해졌다는 뜻으로, 몸이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들을 제대로 막지 못해 질환이 발생할 위험 또한 높아집니다. 평소 몸에 나타나는 면역력 저하 신호를 주목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입병. 면역력이 떨어지면 입안에서 흔히 입병이라고 말하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선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될 때 혓바늘이 잘 돋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침샘의 혈액 공급이 잘 안 돼 침분비가 줄어듭니다. 이때 항생물질의 양도 줄면서 감염에 취약해져 혓바늘이 돋게 됩니다. 헤르페스성 구내염도 흔합니다. 이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보유자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데, 입술 주위에 2에서 3의 작은 수포가 여러 개 나타나는 증상을 보입니다. 두 번째, 감기.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도 잘 걸립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쉽게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평소보다 증상이 심하며 잘 낫지 않습니다. 보통 감기에 걸리면 콧물, 기침, 리열 등의 증상이 3에서 4일 지속되다 사라지지만,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증상이 이보다 오래 지속되며 고열이 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잦은 배탈. 면역력이 떨어지면 위장관으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기능도 저하됩니다. 또 장내 유해균이 많아지면서 내부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탈이 잘 나거나 장염에 걸리기 쉽습니다. 만약 음식을 먹은 후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면역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질염. 여성의 경우 면역력 저하가 질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질에는 원래 균이 많은데 질 내부를 약산성으로 유지시켜 병균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는 유익균이 대부분이어서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유익균이 감소하고 곰팡이나 트리코모나스 같은 유해균이 많아지면서 질염이 발생합니다. 그럼 외음부에 가려움증이 생기거나 질 분비물의 냄새가 심해지고 색깔이 평소와 다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상포진. 대상포진도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대상포진은 어렸을 때 몸에 침투해 숨어있던 수두바이러스가 다시 활동해 물집, 발진, 근육통 등을 유발하는 병입니다. 수두바이러스는 수십 년 이상 증상 없이 숨어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를 틈타 갑자기 활동합니다. 피부에 물집이나 붉은 띠가 생기고 통증이 있다면 의심합니다.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 등의 약물로 치료를 시작해야 잘 낫습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루 6에서 8시간 숙면을 취한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이거나 10시간 이상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사망률이 30에서 50% 증가한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즉, 적당한 숙면을 취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일을 즐깁니다. 적은 스트레스는 적당한 긴장감을 풀고 일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과도하게 분비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일이 너무 많으면 약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자신이 일하는 것을 즐기도록 합니다. 낮잠을 20분에서 30분간 잡니다.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피로한 경우에 낮잠을 20에서 30분간 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 30분 이상 자게 되면 밤에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30분 이내로 자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하지 않는다. 과식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비만을 유발합니다. 위장은 과도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식은 신체에 부담을 주고 비만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고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체온을 올리는 운동을 합니다. 사우나나 찜질방에서 땀을 빼는 것은 높은 온도의 열기로 인하여 피부의 혈관을 이완시켜서 땀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신체 장기의 온도를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스트레칭으로 몸이 혈액순환이 더 많이 되면서 체온을 올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감소할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한다.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끈끈하게 되어 혈액순환이 더디게 되고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자신의 몸무게 킬로그램당 30ml가 적당하고 항상 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짬짬이 수분을 보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맹물이 싫은 경우에는 우롱차, 보리차, 도라지차 등을 연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 좋습니다. 비타민C를 매일 복용한다. 비타민C 1000mg을 매일 복용합니다. 특히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있는 환자는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식후 바로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이 음식 속의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신장 결석이나 통풍이 없는 경우 하루 3회 복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햇빛을 매일 쬐도록 노력한다. 햇빛을 매일 쬐게 되면 비타민 D가 잘 생성되고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칼슘은 면역력, 기억력, 뼈 건강, 신진대사에 꼭 필요합니다. 또한 햇빛은 면역력에 필요한 멜라토닌이나 성장 호르몬 생성에 도움이 되고 정신 안정과 식욕 억제에 필요한 세로토닌 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장 건강을 튼튼히 한다.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장 건강이 본인의 건강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에는 100에서 1000 종류의 세균이 100조 마리가량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식약처가 인정한 유익균은 약 19종류입니다. 유익균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모자란 유익균을 매일 보충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익균만 섭취하면 장내에 존재하는 100조 마리의 세균에 의해서 유익균이 거의 다 사멸되기 때문에 유익균의 수호천사인 유익균의 먹이 프리바이오틱스를 동시에 섭취해야 합니다.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를 유익균의 먹이 프리바이오틱스와 동시에 섭취하면 장내 환경을 유익균이 좋아하는 약한 산성 상태로 돼서 유해균의 증식도 억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팁과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